안녕하세요. 2025년 이제 회계사 1차 시험이 엊그저께 이제 실시되었고, 뭐 제가 강의하는 이제 원가 관리에게는 뭐 10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문제 스타일이 과거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이 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셨다면 뭐 맞추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도 있기는 한데 어차피 우리가 뭐 100점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습만 되셨다면 충분히 뭐 한 8개에서 9개 정도 10개 중에 맞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시간 내에. 자,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뭐 풀어볼 건데 뭐 다 풀진 않을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이제 안 풀 겁니다. 자, 41번 문제 보시죠. 회사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고 2001년 3월 달 원가 계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원가의 150%,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는 매월 말 매출원가에서 조정합니다. 회사의 3월 초 기초의 제공품이 작업번호가 A21이에요. 요게 원가가 2만 원이고 회사가 3월 중에 작업번호 A22번하고 A23번이 주문이 들어와서 착수를 했고 당월에 실제 발생한 직접 처리 원가, 제조간접원가가 각각 6만 원, 8만 5천 원이다. 3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은 A23번, 요거를 제외한 다른 작업들은 모두 완성되었다. 작업번호 A23과 관련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각각 8,500원, 7,500원이다. 회사가 3월 달에 생산한 제품의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17만 8,500원이라면 3월 중에 발생한 실제 직접 노무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정상 원가는 1월 1일 날 배부율을 미리 정하죠. 근데 직접 노무 원가에 1.5배, 150% 배부하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부를 해서 여기서 예정 배부를 하죠. 자, 이 숫자가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자, 기초에 A21번은 기초에 제공품이 있었어요. 2만 원. 자, 그다음 자, 여기서 이제 배부를 할 거란 말이죠. 예정 배부를. 자, 근데 자료에서 준 게 뭘 줬냐면 A23이 여기 기말 제공품으로 미완성돼 있다고 하면서 금액을 줍니다. 직접 재료가 8,500원, 직접 노무 원가가 7,200원. 그러면 여기 A21, A22, A23에다가 배부를 해서 여기다가 얼마를 배부를 했을까요? 자,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의 1.5배를 곱해서 배부하겠죠? 그럼 실제 조업도가 이게 직접 노무 원가야. 그럼 실제 직접 노무 원가에 1.5배 해서 여기다가 넣었을 건데 실제 직접 노무 원가가 7,200원 아니에요? 그럼 7,200원에 1.5배 하면 1,800원. 이렇게 배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200원 네 1.5배 해서 1,800원이 배부됐을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이 기말에는 여기에 미완성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완성된 게 A20이라고 A22고 요 A23은
미완성됐는데 요 합계 금액이 미완성돼 있겠죠? 여기 26,500원이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 준 게 요 완성된 금액이 얼마래요? 여기 완성된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아닙니까? 178,500원이다. 그리고 물어본 것은 뭘 물어봤느냐? 자, 직접 노무 원가가 실제로 얼마였겠느냐? 요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준 게 있죠. 뭘 줬냐면 실제 직접 재료 원가가 6만 원이다. 요게 6만 원이 발생이 돼서 원가에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실제는 나중에 85,000원이다. 요 85,000원은 여기 실제가 여기가 85,000원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12월 말에 실제 제조 간접 원가, 근데 지금 3월 달이니까 여기 3월 말일 거예요. 3월 말에 실제 제조 간접 원가를 파악하면 85,000원이었다. 그러면 재료가 6만 원이 들어갔는데 A23한테 8,500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A20이라고 A22에 얼마가 들어갔느냐? 나머지가 51,500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가 A20이라고 A22에 들어갔겠죠. 근데 요거를 얼마인지 몰라요. X라고 놓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요 실제 직접 노무 원가에 1.5배를 예정 배부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직접 노무 원가에 1.5배를 배부해서 예정 배부했겠죠. 그러면 요 21번, 22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얼마다? 178,500원이다. 자, 그러면 2만 원에 51,500원 합치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합치고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된 금액을 합쳤더니만 178,500원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풀면 X가 얼마가 나오느냐? 42,800원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42,800원이에요. 그럼 실제 직접 노무 원가는 요거 다 합치면 되죠. 42,800원에 7,200원 더하면 5만 원이 실제 직접 노무 원가.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자, 그 다음 42번 문제 결합원가 문제입니다. 뭐 단순해요. 역산하는 문제죠. 회사는 재료 A를 사용해서 결합 제조 공정에서 제품 XY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 제품 X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되고 추가 가공하지 않는다. 회사는 제품 X 2,000개하고 제품 Y 3,600개를 생산했고 제품 X의 분리점에서 단위당 판매 가격 60원, 순실현 가치법에 따라 제품 X에 배부된 결합원가가 15만원, 제품 Y의 단위당 추가 가공원가는 10원. 추가 가공원가는 각 제품별로 추적 가능하고 모두 변동원가다. 두 제품으로 배부되기 이전에 총 결합원가가 60만원입니다. 제품 Y의 단위당 최종 판매 가격이 얼마였겠느냐? 단, 기초와 기말, 제공품은 생각하지 마라. 없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60만 원의 원가를 넣어서 X하고 Y를 2,000개, 3,600개. 근데 X는 여기서 60원에 바로 팔리지만 Y는 추가 가공을 해서 팝니다. 자, 이때 요거 최종 판매 가격이 얼마였겠느냐? 요걸 물어봤어요. 자, 추가로 가공하기 위해서 10원이 더 들어간대요. 그러면 단위당 10원이니까 총액으로는 얼마예요? 3만 6천원을 넣어서 추가 작업을 더 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순실현 가치의 비율로 배분을 하랍니다. 그럼 분리점에서 이 녀석은 최종 판매 가치하고 순실현 가치가 똑같죠? 6이 12만원. 그 다음에 Y의 순실현 가치는 아직 몰라요. 이 녀석의 순실현 가치는 최종 이렇게 팔릴 거고 추가로 36,000원 빼서 계산할 건데 판매 가격을 모르니까 최종 판매 가치를 못 구하죠. 근데 어찌됐든 이 비율로 결합원가 60만원을 배부를 하는데 X한테 배부한 금액이 15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45만원은 Y한테 배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60만원에 몇 프로를 X한테 줬느냐? 25%를 X한테 줬고 75%는 Y한테 줬죠. 이 비율이 뭐예요? 순실현 가치의 비율로 배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실현 가치 총 순실현 가치 중에 25%가 X의 순실현 가치인데 그러면 이 순실현 가치 총 합계 금액은 총 순실현 가치 곱하기 25% 하면 12% 나오니까 거꾸로 나누면 12만원 나누기 25% 하면 요게 48만원이었다. 그래서 48만원의 75% Y의 순실현 가치는 36만원이었구나. 그럼 요 36만원은 어떻게 나와요? 최종 3,600개 곱하기 요게 최종 판매 가치죠. 자, 거기서 36,000원을 뺐더니만 36만원이 나왔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럼 넘어가면 39만 6천원 나누기 3,600개 하면 요 P값은 110원이었구나. 그래서 Y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은 110원이었다. 해서 3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 43번 문제. 요게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풀려면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근데 요런 문제가 뭐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예요. 객관식 책에서 다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판매 부분 성과평가할 때 복수 제품일 때 우리가 배합 차이, 수량 차이, 시장 점유율 차이, 시장 규모 차이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그냥 그 틀 안에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됐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어렵게 낼 때는 가중평균한 자료를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역산하는 문제를 내게 될 거다. 어렵게 낼 때. 그래서 어렵게 내는 스타일로 나온 겁니다. 43번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분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우선 자, 실제하고 변동 예산을 비교하면 매출 가격 차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 예산하고 변동 예산을 비교하면 매출 조업도 차이를 알 수 있죠. 근데 이 매출 조업도 차이를 매출 배합 차이하고 매출 수량 차이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구분을 할 때 여기 이제 숫자들이 어떻게 적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죠. 자, 여기는 복수 제품을 실제로 팔은 거를 다 합친 거에 실제 배합 비율 X 그 다음에 총 이만큼 팔았는데 실제 배합 비율 Y 실제로 몇 대 몇으로 팔았을 거 아니에요. X하고 Y를 그 다음에 단위당 공원이익이 곱해지는데 요거는 예산 짤 때 생각했던 단위당 공원이익.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회사는 두 종류의 자전거 X하고 Y를 파는데 자료가 다음과 같다 해서 첫 번째 박스 안에 보시면 예산상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나오잖아요. X가 단위당 공헌이익이 3만원, Y는 단위당 공헌이익이 4만원, 이렇게 예산을 짰죠. 그래서 예산 짤 때의 단위당 공헌이익, 요거를 X 판글하고 Y 판글로 예산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 X하고 Y 판글을 이렇게 배합 비율로 이렇게 풀어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두 제품의 고정 예산 짤 때의 총 판매량을 200개로 생각했고, 두 제품의 고정 예산 짤 때의 공헌이익을 총 730만원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Y의 실제 배합 비율은 70%다. 자, 실제 배합 비율을 요거를 줬어요. 여기 70%래. 그러면 X의 배합 비율은 몇 프로다? 30%로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X하고 Y의 총 매출 수량 차이가 73만원 분리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매출 수량 차이 73만원 분리. 자, 그 다음에 고정 예산 짤 때 공헌이익을 얼마로 생각했다. 고정 예산 짤 때 거기 자료에 보면 730만원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럼 여기는 숫자가 어떻게 적혀 있어요? 1월 1일 날 예상했던 총 판매량이 있었죠. X하고 Y 합쳐서 총 이만큼을 팔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산 짤 때의 배합 비율이 X, 그 다음에 Y에 대한 예상 배합 비율,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팔려고 했느냐. 1월 1일 날은. 자, 그래서 공헌이익을 3만원, 4만원 남기려고 했었다. 그럼 이렇게 하면 1월 1일 날 예상했던 X 제품의 판매량, 이렇게 곱하면 1월 1일 날 예상했던 Y 제품의 판매량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3만원, 4만원 곱해져서 공헌이익을 이만큼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단위당 공헌이익을 이렇게 3만원, 4만원을 예상했던 배합 비율로 가중평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1월 1일 날은 X하고 Y 합쳐서 몇 개를 팔려고 했다. 200개 팔려고 했었잖아요. X가 몇 개고 Y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합쳐서 200개를 팔 생각이었죠. 그러면 이 73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총 200개를 팔아서 공헌이익을 얼마를 남기면 730만 원이 나오느냐. 이게 36,500원이에요. 그럼 36,500원의 정체는 3만 원하고 4만 원을 예상했던 배합 비율로 가중평균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R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3만 원. 그럼 요게 뭐 10%면 얘는 90% 판단 얘기 아니에요? 그럼 Y의 배합 비율은 1-R 곱하기 4만 원. 요렇게 가중평균한 게 36,500원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요거를 풀면 자, 요 X의 예상했던 배합 비율이 몇 프로로 나오느냐? 여기 35% 나옵니다. 35%. 그럼 Y는 65% 팔려고 했던 거죠? 그럼 200개의 35%는 X를 팔려고 했고 200개의 65%는 Y를 팔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얼마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3만 원하고 4만 원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옮겨 적을 때 여기가 매출 배합 차이 아닙니까? 제가 항상 옮겨 적을 때 뭐를 바꿔 적어라. 여기는 실제 배합 비율이고 여기는 예상했던 배합 비율로 바꿔 적으라 그랬죠. 이 배합 비율만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옮겨 적어요. 그러면 실제 이만큼 팔려고 했었다. 근데 원래는 3대7로 팔려고 했는데 내가 예산 짤 때는 35대 65의 비율로 팔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산 짤 때의 배합 비율 X하고 예산 짤 때의 배합 비율 Y 요거를 곱하고 뒤에는 똑같이 3만원 4만원. 근데 예상했던 배합 비율은 우리가 찾았잖아. 35%
65%. 그러면 35%에 3만원, 65%에 4만원. 똑같죠? 그래서 수량이 총 예상은 200개 팔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총 이만큼 팔았다 해서 수량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어떻게 계산돼요? 총 이만큼 팔려고 했구나 실제로. 근데 예상했던 단위당 공헌이익을 예상했던 배합 비율로 가중평균하면 얼마가 나온다? 36,500원 나오는 거를 여기서 찾아놨죠.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힌트를 줬어요. 73만원만큼 공헌이익이 어떻게 된다? 줄었다. 요건 공헌이익이에요. 공헌이익. 불리니까 줄었다는 얘기예요. 730에서 73만원 줄어들면 657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180개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180개에 36,500원 해야 여기 657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X하고 Y를 180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180개. 자, 이렇게 숫자가 나와. 그럼 이제 요게 몇 개예요? 180개라는 것을 알았죠. 180개를 실제로 30%는 X를 팔았고 Y는 180개 중에 70%를 Y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666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657만원에서 666만원 되니까 배합 비율 때문에 9만원 공헌이익이 늘어서 유리해요. 자, 그래서 답을 보니까 1번에 있네. 그래서 1번 적으면 요거 1번 적으면 떨어지죠? 틀려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제품 X의 매출 배합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180개에 30% 3만원 하면 여기가 162만원 나오고요. 180개에 실제로는 30% 팔았지만 예산 짤 때 35% 팔려고 했었잖아요. 그럼 예산 짤 때 생각했던 대로 35%를 팔고 3만원의 공헌이익을 남겼으면 189만원 됩니다. 그럼 189만원에서 162만으로 줄었죠. 그래서 얼마가 줄었느냐? 27만원만큼 줄어서 27만원이 불리해요. 근데 이게 유리가 된 이유는 여기가 36만원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Y제품이. 그래서 합쳐서 이게 9만원 유리된 거고 X제품의 배합 비율로 인한 공헌이익의 차이는 27만원 불리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숫자가 변동예산, 고정예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합 수량과 배합 비율로 이제 차이를 바꿔서 적는 거. 그래서 어디에 어떤 숫자들이 곱해지는지를 우리가 다 아는 상태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응용 문제예요. 대부분은 그냥 뭐 자료 가지고 분석만 쭉 하면 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지만 요게 이제 응용에서 나오는 역산해서 푸는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면 이렇게 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그전에도 나온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 풀었으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44번 문제. 이거는 너무 단순하니까 제가 따로 풀지는 않습니다. 뭐 전보 변동, 초변동 이익 차이 조정하는 거니까 너무 쉬워서 뭐 굳이 우리가 풀 필요는 없다. 자, 45번 문제. 자, 회사는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량 구간별로 단위당 판매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위당 판매 가격이 달라진다 이 얘기는 벌써 비선형이다라는 의미예요.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6,000개이면 5,000개까지는 단위당 100원에 파는데 나머지 1,000개는 80원으로 가격을 내려서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판매량 구간에 따른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다 해서 판매량 구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제시가 돼 있고 박스 밑에 단위당 변동원가는 60원이고 고정원가는 28만원 회사의 관련 범위 내 최대 생산 능력은 2만 개다.
회사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몇 개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선형일 때의 CVP 분석을 물어본 거죠. 자, 100원, 80원, 70원. 가격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이제 0에서 5,000개까지고 5,001개에서 10,000개까지 11,000개에서 최대 20,000개까지밖에 못 만들죠. 자, 단위당 변동원가는 바뀌지 않아요. 항상 60원. 그럼 단위당 공원이익이 구간별로 40원, 20원, 10원. 자, 고정원가는 총액으로 28만원.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판매 가격이 바뀌는 그 범위, 구간을 파악해야죠. 0에서 5,000개까지, 5,001개에서 10,000개까지, 11,000개에서부터 최대 20,000개까지. 자, 이 구간별로 우리는 CVP 분석을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 자, 첫 번째 구간에 Q를 팔아. 손익분기점이 되는. 그러면 공헌이익을 40원 남기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고정원가 28만원을 빼서 남기는 이익이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몇 개 팔아야 되느냐? 여기 7,000개 팔아야 돼요. 근데 이 7,000개는 지금 분석하는 구간에 존재할 수 없는 값이라서 정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은 보세요. 5,000개까지 100원에 팔고 초과해서 파는 거는 80원 받으니까 5,000개까지는 100원에 팔아서 40원 공헌이익을 남겼죠. 거기다가 Q 빼기 5,000개 하면 요게 5,000개를 초과해서 파는 수량, 요거는 가격을 1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80원 받았기 때문에 공헌이익을 20원만 남겨줍니다. 자, 그리고 고정원가 뺐을 때 손익분기점. 그럼 요걸 풀면 9,000개가 나와요. 그럼 이 9,000개는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요 구간 내에 나올 수 있는 값이니까 정답이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구간은 10,000개를 넘기려면 우선 5,000개까지 100원에 팔고 40원 공헌이익 남기고 또 초과되는 5,000개 초과해서 10,000개까지는 또 80원에 파니까 공헌이익 20원 남겼고, 그 다음에 10,000개를 초과하는 판매량, 이렇게 하면 이제 10,000개를 넘겨서 파는 거는 70원에 팔아서 10원의 공헌이익만 남기죠. 이렇게 이제 팔아서 공헌이익을 남기고 고정원가를 뺐을 때 손익분기점이 되고 싶다. 이걸 풀면 8,000개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8,000개는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구간 내에 존재할 수 없는 숫자예요.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9,000개 팔아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죠. 46번 문제는 이제 종합예산 문제입니다. 현금 추정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분석하는 거. 회사는 2001년 1월 초에 설립된 상품 매매 기업으로 단일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2001년 1월 초에 1분기 현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월별 예상되는 매출액이 다음과 같다 해서 1, 2, 3월 달에 10만원, 15만원, 11만원 이렇게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은 40%로 일정하다. 그 얘기는 60%가 매출원가라는 얘기고, 상품 매입 대금은 매입한 달에 전액 현금으로 다 줍니다. 상품의 월말 재고는 다음 달 예상되는 판매량의 20%를 유지한다. 회사의 매출액 중 30%는 판매한 달에 회수하고 70%는 판매한 다음 달에 회수한다.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 환입, 환출, 할인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라.
회사가 2001년 2월에 판매 관리비로 9,000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면 2월 한 달간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액의 차이가 얼마냐? 단 3개월 동안 판매 가격, 그 다음에 상품 구입, 매입 단가는 바뀌지 않는다. 똑같다. 자, 2월달 매출원가가 얼마일까요? 거기 매출을 보면 1월, 2월, 3월에 10만원, 15만원, 11만원 이렇게 줬어요. 그럼 매출원가는 40%가 매출 총이익이죠. 그럼 60%니까 60%가 매출원가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월달 매출원가는 9만원입니다. 그리고 2월 말에는 그 다음 달 팔릴 거에 몇 프로가 남아 있어야 된다? 20%. 그럼 3월달 팔릴 게 66,000원인데 3월달 팔릴 거에 20%. 12,000원, 13,200원. 13,200원. 요거에 20%가 남아 있어야죠. 3월달 팔릴 거에. 그럼 1월 말에 여기 1월 말에 남겨진 게 넘어온 거죠. 1월 말에는 2월달 팔릴 거에 20%. 18,000원 이렇게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월달에 상품을 얼마나 샀어야 되느냐? 85,200원어치를 사야 돼. 자, 이게 전부 다 현금 유출이죠. 상품 사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온 달에 다 현금을 주니까. 그럼 현금 캐시플로우 말고 그냥 현금 2월 달에 2월 1일 날 현금이 얼마가 있었겠죠? 몰라요. 안 줬으니까. 또 2월 말에 현금이 얼마가 남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분석해라? 돈 들어오는 거하고 돈 나가는 거. 그럼 2월 달에 상품 사면서 요거 85,200원 상품 매입하면서 85,200원 유출이 되죠.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판매 관리비로 2월 달에 얼마를 유출했다? 9,000원 유출했다고요? 여기 2월 달에 현금 나갈 거예요. 그러면 2월 달에 현금 들어올 건 뭐밖에 없어요? 매출이잖아요. 매출. 자, 2월 달에 매출 15만 원 매출하면 그 달에 몇 프로를 받느냐? 30%. 그럼 45,000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는 3월 달에 받겠죠? 그러면 2월 달에 1월 달 매출액 요 1월 달 매출한 거 30%는 1월 달에 받았죠. 그럼 나머지 70%가 2월 달에 받잖아요. 1월 달 매출한 거에 70%가 2월 달에 들어와. 그러면 2월 달에 돈 들어오는 게 요 금액이야. 10만 5천원. 나가는 게 요 금액이에요. 요 차이가 얼마예요? 요 차이가 2만 800원. 그 얘기는 2월 1일 날 X의 현금이 있었으면 1월 말에는 2월 초 현금보다 2만 800원만큼 한 달 동안 현금이 증가됐을 거다. 근데 어찌됐든 유입된 현금과 유출된 현금의 차이는 28,000원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47번 문제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자, 회사가 단일 제품 A를 생산 판매하고 있고 관련 범위 내에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10,000개다. 회사는 현재 제품 A를 7,500개 생산해서 단위당
판매 가격 600원으로 국내 정규 시장에 모두 판매하고 있다. A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기초원가가 400원. 자, 기초란 얘기는, 기초원가란 얘기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원가를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는 118만 5천원 플러스 100X예요. 그러면 Y는 Y는 총 제조간접원가를 의미하고 X는 제품 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품 한 개당 변동 제조간접원가가 얼마? 100원. 그럼 그 118만 5천원은 뭐예요?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변동 판매 관리비가 30원 한 개당.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530원. 그럼 70원이 공원이익.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얼마? 118만 5천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고정 판매 관리비가 나오죠. 총액으로 70만원. 그리고 우리 회사는 능력이 몇 개다? 생산 능력이 10,000개까지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자, 최근 해외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한테 A 제품 3,000개를 단위당 550원에 특별 주문할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7,500개를 올해는 생산 판매하려고 했죠. 근데 특별 주문이 들어왔어요. 550원에 사고 싶다. 몇 개를? 3,000개를. 특별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회사는 특별 주문 수량에 대해서는 단위당 50%의 변동 판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대요. 변동 판매 관리비가 50% 절감되니까 15원이고 고정 판매 관리비 2만원과 단위당 10원의 특수 원재료 원가가 추가될 거다. 그러니까 요게 추가될 거예요. 고정 판매 관리비가 2만원. 그 다음에 재료가 특수 재료가 10원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410원. 직접 변동 제조 간접원가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럼 그대로 100원. 그럼 특별 주문은 525. 그러면 25. 이런 주문입니다. 자, 회사가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단, 특별 주문은 기본 전제가 뭐예요? 전량 수락 아니면 전량 거절이죠. 그 다음에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국내 시장의 판매를 일부 포기해야 되죠. 당연하잖아요. 지금 10,000개까지 우리가 생산할 수 있지만 올해는 원래는 7,500개 생산 판매해서 장사를 하려고 했어요. 기존에. 근데 특별 주문이 3,000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유가 지금 몇 개밖에 없죠? 2,500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3,000개의 특별 주문을 수락하려면 기존에 장사하던 거를 7,000개로 줄이고, 그럼 줄인 거하고 합쳐서 3,000개를 특별 주문에다가 파는 거죠. 요거 분석하면 되잖아요. 우선 노란색부터 적어볼까요? 기존에 장사하던 500개를 못 팔게 됩니다. 요게 600원에 팔던 거예요. 매출이 30 줄고, 그럼 기존에 생산 판매를 안 하니까 변동원가가 기존은 530원,
그럼 26만 5천원. 빨리 풀려면 매출액 변동원가 다 적지 말고 바로 어떻게 풀어도 돼요? 공헌이익 줄어드는 걸로 바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줄인 500개하고 여유 있는 2,500개 합쳐서 3,000개를 생산해서 특별 주문 한 데다가 팔죠. 550원에 팝니다. 그럼 165만 원 매출이 늘어나고, 요 특별 주문 들어온 3,000개를 만들어서 팔 때에는 변동원가가 요게 525원이에요. 525. 그럼 3,000개에 525 하면 157만 5천원. 그리고 얘는 고정 판매 관리비가 2만원 추가되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 이익은 어떻게 될 거다? 우리 회사 이익이 2만원 증가될 거다. 근데 이제 굳이 적으면 이렇게 적는데, 이제 제가 풀 때는 어떻게 풀겠어요? 특별주문 3,000개 팔면 공헌이익 25원 늘지만 고정원가가 2만원, 고정원가도 고정 판매관리비 2만원 늘어나잖아요. 이게 특별주문으로 인한 거고, 기존 500개 못 팔잖아. 그럼 500개에 대해서 공헌이익 70원 줄겠죠. 그냥 이렇게 풀 거예요. 저는 계산기로. 요거에서 M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치고 나서 M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치고 어떻게 해요? 요거만큼 이익 줄 거니까 M 마이너스 하고 MR 누르면 딱 나옵니다. 이제 적으면 이렇게 적는 거고, 빨리 풀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풀겠죠. 자, 48번 문제도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표준원가 문제예요. 회사는 표준원가를 써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다.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실제 직접 노무원가가 26만 400원,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총 19만 2천원,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이 6만원, 실제 총 직접 노무시간 14,000시간,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무시간이 15,000시간, 실제 최대 조업도 12,000시간. 자, 직접 노무원가 임률 차이가 8,400원 분리, 직접 노무시간당 총 제조간접원가 표준 배부율이 시간당 13.5일 때 회사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가 얼마냐? 그리고 뭐 유리분리 설명하고 있고, 기준조업도는 뭘 써라? 거기 자료에 준 게 뭐 실제적 최대 조업도밖에 없죠. 이걸로 기준조업도로 이용해라. 자, 근데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를 물어봤어요. 조업도 차이는 예산 총액하고 뭐만 분석하면 돼? 원가 계산에 넣은 금액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이게 조업도 차이. 근데 예산 총액 얼마예요? 6만원. 문제에서 줬고, 그 다음에 SQ는 실제 산출량에다가 표준 수량 곱한 거예요. 근데 실제 산출량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표준 수량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곱하면 우리는 SQ라고 하고, 이 SQ가 뭐예요?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 아니에요.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을 줬잖아. 이거를 표준 노무시간으로 줬다는 얘기는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을 노무시간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배부기준의 수, 표준 노무시간이 총 몇 시간까지 허용되어 있느냐? 15,000시간 곱하기 이제 SP만 구하면 되잖아. SP는 어떻게 구해요? 표준 배부율 아니에요. 시간당. 그럼 배부율 어떻게 구합니까?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6만원 총액을 기준조업도로 나누면 나오죠. 근데 기준조업도 정해줬잖아요. 12,000시간. 그럼 시간당 얼마? 5원. 75,000원. 그럼 조업도 차이는 15,000원만큼 줄었죠. 유리. 끝.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뭐 다른 자료는 사실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다 줬어요. 요거 문제에서 다 정해줬고, 요거는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이거 줬고 이거 줬으니까 조업도 차이 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안 걸리는 문제입니다. 자, 49번. 회사는 분권화된 사업부 A, B가 있는데 이익 중심점으로 설정돼 있어요. 사업부 A는 부품 X만 만들고 사업부 B는 부품 X를 이용해서 완제품 Y만 만들고 있다. 부품 X와 완제품 Y 모두 외부 시장이 존재한다. 현재 사업부 A에서 10,000개 관련 범위 내 최대 생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10,000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10,000개의 부품 X를 단위당 165원에 우수 고객사인 주식회사 민국한테 팔고 있답니다. 자, A 사업부가 있고 B 사업부가 있어요. A 사업부는 뭘 만들어요? 부품 X를 만들고 얘는 최종 제품 제품 Y 최종 제품 Y를 만든답니다. A 사업부는 능력이 10,000개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이 10,000개를 만들어서 165원에 우리 회사 거래처 주식회사 민국한테 다 팔아먹고 있다. 그리고 사업부 B는 부품 X. 그럼 B 사업부는 Y 만들 때 요 부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있다? 밖에서 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부별로 자료가 나옵니다. 사업부 A는 단위당 판매 가격이 165원에 다 팔아먹고 있죠. 민국한테다가 단위당 변동원가 110원. 고정원가 10만원. 그 다음에 B 사업부는 완제품을 만들면 290원에 팔아먹을 거예요. 자, 완제품 Y의 생산을 위한 추가 가공원가가 90원. 여기서 추가란 얘기는 뭐예요? 밖에서 부품을 사오면 추가로 90원에 변동원가가 추가로 가공원가가 더 들어간다. 고정원가 20만원. 자, 이런 상황이에요. 신규 고객사 주식회사 만세가 사업부 A한테 부품 X를 단위당 170원에 8,500개 주문할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식회사 만세가 8,500개의 뭘 해왔다? 특별 주문을 한 거예요. 화살표를 이렇게 할까? 8,500개 사고 싶다. 얼마에? 170원에. 170원에 사고 싶다. 자, 사업부 A가 주식회사 만세에 8,500개를 팔면 그럼 보세요. 10,000개 만들 수 있잖아요. 8,500개를 이 특별 주문한테 팔면 여유가 몇 개밖에 안 남아? 1,500개 남죠? 자, 이 1,500개를 사업부 B한테 내부 대체할 수 있다. 요거를 1,500개 대체할 수 있다. B 사업부한테. 자, 만세의 주문을 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A 사업부가 이 주문을 수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부 A가 현재와 동일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단위당 최소 판매 가격은 얼마냐? 그럼 요때 얼마, 요거 1,500개에 대해서 얼마 받아야 되느냐?
단 내부 대체 시에도 단위당 변동원가는 외부 판매할 때하고 똑같고 단수 차이가 있으면 근사치를 선택해라. 자, 이 이름 얘기를 왜 줘요? 이 문제 풀면 소수점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소수점 나오면 비슷한 걸 정답으로 골라라. 물어본 건 뭐냐면 특별 주문을 수락하고 나머지 1,500개 대체했을 때 요 TP 받고 팔면 현재 영업이익하고 똑같이 나오고 싶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사를 10,000개를 전부 다 민국한테 다 팔고 있죠. 그럼 현재는 이익이 얼마예요? 10,000개 팔면 주식회사 민국한테 165원에 팔고 110원이면 55원의 공원이익을 남기죠. 현재 공원이 어차피 이 총액이 고정원가는 총액이 변화가 없으니까 이익이 똑같이 되고 싶대. 그 얘기는 고정원가가 안 바뀌면 공헌이익이 똑같이 남기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55만 원의 공헌이익이에요. 근데 특별 주문을 수락합니다. 그럼 8,500개는 주식회사 만세한테 팔고 나머지 1,500개는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팔죠? 내부 대체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8,500개 팔아서 공헌이익 얼마 남아요? 요거 170원에 파니까 변동원가 110원이면 60원의 공헌이익을 남기고, 그 다음에 1,500개는 내부에 팔잖아요. 근데 TP만큼 받고 팔아요. 변동원가가 얼마? 110원이죠. 요게 내부에 팔아서 남기는 공헌이익. 근데 이 공헌이익이 어떻게 되고 싶어? 지금 현재의 공헌이익하고 똑같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요때 대체 가격 요거 얼마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 풀면 요게 얼마로 나오느냐면 136.67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소수점으로 쭉 나와요. 그러면 요거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반올림하면 137원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마지막 50번 문제, 이제 말 문제입니다. 다음 품질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인 평가원가. 자, 평가원가는 검사에서 불량품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만 규격이 틀렸어. 규격이 안 맞아. 그럼 불량품이잖아요.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이 평가원가는 근본적으로 불량이나 오류의 발생을 줄이거나 제거한다. 불량이나 오류의 발생을 줄이려면 평가는 그냥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불량품을 찾아내는 거고, 불량이나 오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을 더 해야 돼요. 예방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량을 줄이려면, 근본적인 불량을 줄이려면 예방원가입니다. 예방원가. 평가원가는 뭐예요? 불량을 그냥 찾아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불량을 줄이는 것은 이 평가원가가 아니라 예방원가입니다. 틀렸고. 2번, 불량품으로 인한 평판이 악화돼서 판매 기회 상실. 이게 뭐예요? 외부 실패 원가 아니에요. 외부 실패 원가는 품질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외부 실패 원가 품질원가에 포함됩니다. 틀렸고. 3번, 통제원가하고 실패원가는 일반적으로 부의 관계에 있죠. 통제를 철저히 하면 실패원가가 줄고 통제원가를 줄이면 실패원가는 늘어나니까 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데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틀렸고. 4번, 원재료 검사 비용은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다 평가원가입니다. 평가원가예요. 근데 예방원가라고 해서 틀렸고. 5번, 외부 실패원가는 품질원가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예방원가, 평가원가, 내부 실패, 외부 실패가 있는데 바람직한 거는 뭐예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요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예방을 철저히 하면 이 뒤에 원가들이 많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예방을 먼저 철저히 하고, 안 되면 평가를 그다음에 더 열심히 하고, 안 되면 고객한테 팔기 전에 먼저 찾아내야 되고, 근데 못 찾아내면 고객한테 이미 넘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요렇게 분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품질 원가가. 근데 인제 5 번은 어떤 뜻이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외부 실패 원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뭐 우리가 뭐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되고 외국을 보세요. 외국은 기업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한번 소송 걸려서 지면 이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물어줘야 되는 손해배상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예방에 100억만 더 썼더라면 불량이 안 생겼을 건데, 그 100억을 아끼려고 하다가 불량품 생겨서 고객이 제품을 쓰다가 다쳤네? 그러면 그런 고객들한테는 예방했으면 100억인데 손해배상은 막 조 단위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품질 원가가 가장 크게 나와. 그럼 이게 가장 크게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람직하게는 예방을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앞에를 더 철저히 했어야 돼. 근데 실제로 품질 원가가 발생하면 얘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 번이 맞는 얘기예요, 5 번이. 자, 요렇게 해서 인제 뭐 원가 한 10 문제 풀어 봤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 보면 다 우리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뭐 색다른 문제가 나왔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거는 한 10 년, 20 년치 기출 문제만 잘 풀어 봐도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 없다. 항상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20 년치 그 문제 보면 그 스타일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차피 숫자는 달라지지만 물어보는 내용은 결국은 똑같다. 그래서 20 년치 뭐 회계사, 세무사 기출 문제 풀어보면 복잡한 문제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연습을 더 많이 해 놔야지, 나왔을 때 빨리 풀어야 되니까. 하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한 80% 이상은 연습만 하면 1-2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좋은 점수를 못 맞아요, 소홀히 하면. 그리고 연습을 많이 안 하면 또 시간 내에 또 다 못 풀어요. 시간 내에 다 풀려면 연습을 엄청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2025년 회계사 1차 시험 원가 관리 회계 문제에 대한 강평을 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